재입원한 지 15일째 어레스트나서 CPR 시행했으나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항생제 선택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세파 3세대를 쓴 걸로 돼 있는데 엠피실린이나 세파 1세대 같이 광범위한 항생제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혈액병에서 시도모나순이 검출되어 세파 3세대 투여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심장 마사지 한 후 반응은 전혀 없었나? 네, 에피네프린도 함께 투여한 후 잠시 심실빈맥 보이다가 다시 어레스트에 빠졌습니다. 리도킨은 왜 안 썼나?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변명 아니야. 어레스트 오기 전에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럴 경우 CPR을 시행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다시 살렸더라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었을까? 저 확신할 수는 없지만 CPR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뭐야?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의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DNR 표식을 차고 다닙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어레스트에 빠졌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DNR 표식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 간과할 수는 없어. 삶에 대한 의지를 자신이나 타인 모두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다들 죽음 자체를 너무 기계적으로 파악하지 말라고. 의학적인 판단만으로 죽음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사도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해. 그래서요? 해부학 실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난 정말 죽겠더라고요. 간호대도 해부학 실습하죠? 저흰 그냥 보기만 해요. 직접 하진 않고요. 이 실습용 시체가 피도 그냥 다 뽑고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꼭 진흙같이 보이긴 해도 어쨌든 그거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걸 막 째고 그냥 드러내고 하는데 난 정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 몰래 구석에 처박혀서 잠이나 잤죠 뭐. 근데 한참을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주위가 온통 깜깜한 거예요. 근데요? 나 잠든 사이에 실습이 끝나고 몽땅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문은 안 열리고 창문도 모두 그냥 쇠창살로 돼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신체들이 부스부스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이야 사람 죽은 거 봐도 덤덤하지만 어디 그땐 그랬나요? 난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나왔어요? 강 선생님 좀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내가 이 문을 부셔보려고 무슨 연장이 있나 하고 막 찾아보는데 뭔가 여기를 툭 치는 거예요. 뭐가요? 그게 시체 팔이었어요. 와, 얼마나 놀라고 그냥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니까요. 똥 오줌 안 싼 게 다행이죠. 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구석을 뒤져서 끄라고 망치 하나를 찾았죠. 나왔어요? 문을 부시고 나왔냐고요? 아니요.
그럼요. 나 이제 급해서 더 말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아우, 이거 너무 열렸더니 이 목도 타는데. 그럼 난 이만큼. 저기요. 제가 오늘 맥주 한잔 살게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빨리요.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은 막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르말린 냄새. 그거 얼마나 지독합니까? 정실이 그냥 아찔한데도 망치와 끈을 들고 다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면은 천을 뒤집어 쓴 시체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고, 그게 다 배를 째고 머리 열고 막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때 뭐예요, 그게? 답답해. 난 순간에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뻗은 거죠. 그게 뭐냐니까요? 그게 김동훈이 발이었습니다. 네? 네? 이 자식도 그때까지 구석에서 처박혀서 하다가 못 나간 거예요.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난 거죠. 아유, 그 멍청한 놈 때문에 그냥 기절에다가 그 다음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시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폼 잡고. 왜요? 재밌잖아요. 난 지금까지도 가슴이 떨리네. 그래. 새 가슴 병실이나 돌러 가자. 빨리 와. 십삼호 민소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데메롤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호흡도 편해진 것 같고. 야, 너 안미연 선생 소식 들었어? 야, 골치 아프게 됐던데. 미안해. 나 지금 그거 들을 정신없어. 선생님, 진통 호소할 때마다 계속 데메롤 투여하나요? 지금으로선 달리 더 해줄 것도 없잖아요. 차 태우고들 해주세요. 이제 깨어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잠드시려고요. 난 더 이상 어머니 지킬 자신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까지 아픔도 감당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어머니랑 약속한 거 모두 지켰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세상 살릴 자신 있다고요. 근데 어머니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아파만 하냐고요?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도 정말 힘들다고. 내 고통도 알아달라고요. 도대체 이런 심리는 뭐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력감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초조함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어머니 고통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우습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어머니나 나나 서로에게 전부죠. 난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가슴을 다 도려내도록 암을 키운 건 어쩌면 아버지나 세상에 대한 원망 때문일 거예요. 그 원망을 어떤 식으로도 보상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겐 그럴 기회도 안 주고. 이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훈 씨마저 이렇게 흔들리면 어머니 고통은 더 커질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난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가슴에서 암이 발병하고 그게 자라는 만큼 나도 컸으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난 마치 내 가슴에서 암이 자라는 것처럼 아프게 살았죠. 어머니랑 똑같이 싸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런 거라고요. 어머니 고통 앞에서 나만 이렇게 멀쩡히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의사인 나 역시도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데.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편할 수만 있다면 나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훈 씨! 왜 안 되죠? 난 어머니 눈빛만 보면 알아요. 당신 입으로 절대 그런 말씀 못하겠지만 난 안다고요. 나 좀 편하게 해달라고 눈으로 말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고통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어차피 돌아가시될 뿐인데. 생명은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지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결정인가요? 누구의 판단이냐고요?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좀 혼란스러워요. 민선의 환자 때문에요? 문득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픔에 지쳐 죽음을 원하는 환자에게 고작 몰핀 처방이나 내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환자 상태를 좀 더 절실히 받아들인다면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이라면 빨리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안락사요? 지금 정말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삶을 연장시킨다는 명목으로 고통만 연장시키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 고통을 마감시켜주는 게 옳은 건지요.